극대극소입니다. 극대극소. 극대극소입니다. 그리고 증가 감소입니다. 이 우리가 배우는 5단원 전체 있죠. 5단원 전체에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개입니다.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뭐라고요? 도함수가 있을 거고 도함수의 부호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도함수의 부호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증가하면 양수고 감소하면 음수고 얘는 하나의 기점으로 극대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대로 극소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도함수의 부호가 되더라. 이해가 됐어? 도함수의 부호가 됩니다. 그럼 얘 도함수의 부호야. 이제 이렇게 조금 봅시다. 이렇게 조금 보세요. 어떤 부분을 조금 볼 것이냐.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거야.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건데 자 원래 함수 fx가 있을 거고 얘가 ax의 세제곱에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되는데 원래는 모르는 미정계수가 4개니까 관계가 4가 필요해. 저거 다 결정해 주려면. 근데 얘를 한 개 까는 거야. 까서 fx가 3ax 제곱이고 2bx고 더하기 c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 뭐야? 그렇죠. 2차죠. 이 2차의 부호 변화는 알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알죠. 오케이?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둡시다. 양수라고 뒀었을 때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오케이?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 얘와 0과 0이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원래 있는 원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됐어? 도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원함수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됐어? 얘들아 그래프 못 그리잖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못 푼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잘해야 4 진짜 얘가 그래도 그래프 말고 다른 건 다 잘한다 하면 3 정도? 오케이? 됐지? 2는 뚫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갑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해줄 거냐 얘들아. 근데 봐 증가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직선 형태로도 증가할 수 있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저거는 그냥 뭐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자 합의하고 넘어가는 거야. 합의하고 됐지? 이 자세한 위볼과 아볼에 대한 내용은 미적분 2에서 건너가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 합의를 해. 자, 근데 합의한다 하더라도 조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증가해. 계속 증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된다?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려면 위로 볼록한 게 자연스러워. 아래로 볼록하면 없어요. 아래로 볼록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 하다가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용어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실전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뭐라 부른다? 위로 볼록하다가 요 지점이 있어요. 변곡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자, 감소하는데 접산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위볼이 계속 유지되면 안 돼요. 아볼로 틀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트느냐? 정중앙에서 틀어야 됩니다. 아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어떻게 된다? 증가. 얘를 뭐라 부른다? 대점. 얘를 뭐라 불러요? 소점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뭐가 있다? 변곡점이 있다. 근데 이 변곡점에 x좌표는 결국 누구예요? 포물선의 꼭지점의 x좌표와 동일해집니다. 오케이? 됐어? 자, 이어서 이것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근데 얘는 주구장창 증가하다가 잠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변곡. 그 다음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이쪽에서 변곡이 생기는데 증가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합니다. 특징이 뭐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기지만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양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뚫리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생긴다. 자, 계속 증가합니다. 다 됐지? 됐어? 변곡점이 여기 있다. 변곡점이 여기 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쭉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증가하는 거야.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전부 다 다른 입력값. 그러니까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다른 뭐가 만들어진다? 1대1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1대1 함수가 공역 자체가 실수인데 치역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동시에 같아져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까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됐나요? 됐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얘는 뭐가? 극값이 없습니다.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극값이라고 부르고 극값이 없습니다. 극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누구와 일맥상통하는가요? 도함수의 부호에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없어. 이런 형태.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누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오케이? 그래서 극값이 없다. 뭐? 부호 변화가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대1 함수 이런 전부 다 동일합니다. 오케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라는 얘기고 꽤나 많은 걸 정리를 했지만 여기가 이제 처음에 배우면 이쪽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면 아니야. 그냥 같은 말의 반복들이야. 오케이? 됐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면 이런 것들 적용하시면 돼. 근데 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식은 누가 될까요? 그렇지. 얘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자, 다시 봅시다. 얘는 뭐예요? 극값이 있다는 얘기죠.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뭐냐?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는 얘기야. 얘가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는 얘기 자체가 뭘 뜻하느냐?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누구?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지? 자, 하나만 더.
극대점과 곡소점이 있어? 극대점과 곡소점에 뭐? 정중앙이 평행점이라는 거 잊지 말고 왜냐하면 누구에 의해서? 변곡점이 우리가 마치 포물선은 누구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진다라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합의하고 넘어갑시다. 변곡점이 뭐야? 대칭의 중심입니다. 대칭의 중심이 되므로 당연히 극소점과 극대점 돌려서 아니면 중점이 얘가 되고 얘를 돌리면 서로 포개진다. 오케이? 잘했어? 여기까지. 다 됐죠? 저까지 알겠죠? 자, 조금만 더. 자, A가 음인 경우는 살짝만 합시다. 음인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요.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개요만 그려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감소입니다. 감소입니다. 감소하다가 아래로 올라가면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변곡이 있으니까 변곡에서 다시 쭉 위로 볼록하면서 여기 극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라고. 됐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봅시다. 여기 어떻게 된다? 음수입니다.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하나 만날 거고 다시 슥 감소한다는 얘기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계속 주구장창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감소하더라. 뭐한다? 뒤집어진다. 오케이? 뒤집어진다. 저거 하나밖에 없다. 라는 얘기라고. 뒤집어진다. 라는 얘기. 오케이? 됐지? 끝. 됐죠? 이해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자,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는 뭐 증가함수지만 얘는 뭐가 된다? 이쪽 부분만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뭐 그래프 개형이 뒤집어진다. 다 됐습니다. 3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토탈 몇 개? 6개. 6개 개형이 있고 자 거의 한 90% 이상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잘 보셔야 돼. 갑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5번) 봅시다. 5-5번. 자, 5-5번에 별표 쳐 놓으시고 내가 진짜 많이 한 거. 내가 이때까지 가장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얘 많이 했습니다. 뭐야? 집에 가서 해봐봐. 집에 가서 뭘 많이 했느냐? 얘가 y는 F'이 있습니다. 도함수를 자기 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도함수를 그렸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곡선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기반으로 뭐 한다? 그렇지. 뭐를? 부호 변화와 0인 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내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야. 자, 하는 거 잘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생각을 해봐. 이렇게 쓱 이렇게 가는데 얘들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훅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게 불가능하니까. 오케이? 됐니? 자, 아래로 올라가면서 쓱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싶으면 한번 위에서 꺾어서 내려옵니다. 위로 볼록해서 다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셔야 돼. 자,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뭐야?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감소하고요. 증가하고요.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증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변곡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변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이거 집에서 하다 보면 나야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계속 기계적으로 해봤으니까 되는데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봅시다. 위보를 할 때 이것만 기억을 해. 나중에 니들 할 거야 어차피. 아볼이면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증가합니다. 아볼이면 접선의 기울기들이 증가합니다. 아볼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합니다. 아볼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이 얘기예요. 위볼이면 딴 세상 얘기가 돼요. 위볼이잖아요. 만약에 위볼이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합니다. 생각해.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고 0이었고 음수로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런 것들을 제법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면 얘가 점점 어떻게 되니?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아볼 뭐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쭉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 가려면 쭉 증가하다가 한 요 정도쯤 가서 턴해서 위볼 하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0이 되었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하겠죠. 계속 감소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고 한 어느 정도쯤 돼서 터닝 하겠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집에서 연습해보라. 곡선을 연습해보시라고. 이 정도면 몇 차 함수인지 추측한데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차 함수인가 접하는 거니까 그 7차 함수 나오지도 않아요. 오케이? 됐지? 안 나와 저런 거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몇 분대 정도 되는 거. 가령 자 이런 거. 얘들아 이거 봐. 특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다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걸 연습을 많이 했다고. 어렸을 때. 왜? 그래프 개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 들었으니까. 오케이? 이걸 많이 했어요. 내 같은 경우에는 남들 막 극한 표 보고 표 그려서 했었을 때 표를 안 그리더라고. 교과서에 전부 다 표로 나와 있는데 니들 보시면 표로 되어 있잖아. 교재에 전부 다 표로 되어 있어요. 표로 안 하더라고 선생님이. 왜 표로 왜 안 하는데 표로 적혀 있는데. 실전에서는 표로 그려서 문제를 안 푼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프를 다 이용합니다. 자, 도함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G'X입니다. Y는 G'X가 되는데 그러면 얘를 갑니다. 이쪽이 음수니까 감소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0. 그 다음에 증가합니다. 여기서 증가하거든. 그럼 증가할 거를 생각을 해. 근데 이쪽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려면 이쪽에서 틀어야 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여기서는 어떻게 돼?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여기서 틀어서 다시 감소하게끔. 이걸 계속 그리다 보면 본능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의 길이가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 이 직관적으로. 오케이? 됐지? 그래서 도함수가 뭔지 제대로 알면 원래 있는 원함수의 개형은 손쉽게 그려질 정도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3차고 나중에 배우게 될 이게 4차가 됩니다. 오케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됩니다. 문제가 안 되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가 뭔지 알면 한 80% 90%는 풀립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어. 감소에다 증가했어. 네, 극소죠. 실제로 봤었을 때의 극소죠. 자,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어.
증가나 감소했어. 극대죠. 그래서 극대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실제로 극대가 되죠. 쭉 가서 이쪽과 이쪽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했으니까 변곡 형태. 이쪽 부분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극소입니다. 극소. 여기 극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증가해서 그러시더라. 그려보세요. 그려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게 되면 한 차원 상승합니다. 한 차원 상승합니다. 그래프 개형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본인이 미적분 한번 들어봤어. 아니면 미적분 처음 해. 상관없어. 딱 거기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도함수를 그렸는데 원래 있는 원함수의 개형을 자연스럽게 그린다? 그러면 격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우선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도함수를 기반으로 증감표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 도함수의 얘를 기반으로 원래 있는 원함수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으면 수월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끝이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보자.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거기 봐봐요. 저기 5-14번 봐. 5-14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자, 5-14번 보자.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야. 자,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데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지금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 알파와 베타 정중앙에 y축이 위치한 게 아니라 y축이 알파와 가깝게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거꾸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기반으로 도함수를 다시 그려낼 수 있겠지. 얘가 뭐다? 도함수가 0인 지점 실근. 얘가 뭐다? 도함수가 0인 지점 실근입니다. 이거에 되셔야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증가하지. 증가하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디? 여기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감소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감소하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증가하죠. 이만큼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누차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또 더 할 수 있죠. 얘가 뭔데? y는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플러스 d래. 뭐 어차피 d는 y 절편이니까 여기가 d가 되겠지. d는 당연히 양수. 맞죠? 자, a가 끄트머리가 올라가니까 얘가 양수 되는 건 확실한데 얘를 한번 까봅시다. 한번 까보면 3ax 제곱에 2b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자 뭐가? c가 y 절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c죠. 음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축이 있죠. 축은 합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는데 자, 얘가 축이 돼요. 근데 애초에 a가 양수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얘가 양수야. 뭐야? 양수죠. 그럼 b는 얼마가 돼?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음수가 되더라. 그래서 b의 부호까지도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센에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센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더라. 앞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니들도 공부를 진짜 적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진짜 많이 하는 편이야.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이제 스스로 이거 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고 그냥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함에 기대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그건 너무 힘들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일찍 깼다. 뭐 그런 가벼운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답이에요. 일단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예전에 안 됐는데 이제는 되네.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런 걸 느낄 거야. 자, 기본 5-6번 봅시다. 기본 5-6번에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요. 이게 fx거든요. 얘 극대값이 12가 될 때에 라고 돼 있죠. 극대값입니다. 극대값이 10이야. 극대값은 1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함수값이죠. 함수값이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극대가 되는 지점. 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한다? 한번 까야 된다.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죠. 뭐 한다고? 이제부터는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셔야 됩니다. 습관화가. 아래로 볼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차함수 영역까지도 같이 채워진다고. 같이 채워질 거라고. 같이 채워집니다. 자, 맞죠?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변곡이 중간에 있겠죠. 어디? 축에서. 다시 감소합니다.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여기서 극대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 얼마 나온다? 12 나온다. 그러면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구수값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얼마 나와? 2 더하기 a 나와. 2 더하기 a가 얼마야? 12야. 그럼 a가 얼마야? 10이야. a 값 구했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녀석 극소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극소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a야. a가 10이었으니까 얘는 극소값은 8이 되겠죠. 넘어가서 5-7번입니다. 5-7번에 보면 fx가 있어. fx가 x 세제곱에 3ax 제곱에 bx 더하기 c가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뭘 가진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갑시다. 어디? x 이꼴 마이너스 1과 3에서 뭘 가진다? 극값을 갖는다. 제가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렇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자리가 0하고 3이 가까운 얘기잖아. 여기와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도함수로 그려졌었을 텐데 도함수가 당연히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1과 3을 절편으로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3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 정리하면 x제곱 마 2x 마 3 되는 거고 여기에 3이고. 잘했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얘를 전개하면 3x제곱이고 마이너스 6x고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지.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이쪽 미분했어요. 3x제곱이고 6ax가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플러스 b인가? b가 되겠죠. 그럼 b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9.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얘를 미분하면 요 식이 되는 거고 요 식이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이 식과 동일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b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오더라.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x 세제곱 얼마야? 여기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b가 마이너스 9니까 마 9x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얘를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돼. 얘를 미분해주면 된대. 왜?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맞섰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읍시다. 얼마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5 더하기 C가 되겠네. 됐죠? 누구 집어넣을까? 3을 집어넣읍시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C네. 그럼 극대에서 극소 빼래. 뭐야? 32가 되겠죠. 오케이? 극대에서 극소 빼면 32가 됩니다. 여기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극대값이 7이다. 얘가 7이다. 그럼 C는 얼마다? 2다. C가 2니까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5가 극소값이다. 최소값이 아니야. 네, 극소값이야. 넘어가서 5-9번 봅시다. 5-9번. 5-9번 봅시다. 자, 5-9번에 fx가 있어. x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x제곱이야. 더하기 3ax.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보셔야 되느냐?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럼 또 도함수의 부호 변하고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2x고 끝에 3a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여기에서 뭘 구하여라?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떠있거나 접하는 형태만 되는 거고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이 b-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9a가 되겠네.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값이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a 값이 1에서부터 4까지. 이게 1번입니다. 극값 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x가 양수가 될 때 극값을 2개 갖는다. 또 극값을 2개 갖는데 어디에서? 양수에서. 그럼 얘가 지금 0이죠. 양수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도함수가 y는 f'x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축이 여기 있죠. 축이 오른쪽에 밀려 있어야 됩니다. 저기 축 봅시다. 축이 3분의 a 더하기 2야. 축이 어디? 0보다 오른쪽에 밀려 있어야 돼.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뭐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축을 집어넣었을 때 하든지 아니면 판별식 써도 되겠죠. 판별식 봅시다. 판별식이 여기 쓰면 되겠네.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근데 굳이 막 여기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 위에 이미 적혀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나와 있으니까 크거나 클 때는 a가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다 바깥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 풀었고 여기 하나 풀어야죠. a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0을 집어넣는다. 3a죠. 그러면 3a가 0보다 크다. a가 양수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겹쳐지는 부분이 될 거니까 얘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 굳이 수직선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숙제. 오늘 뭐 했어? 오늘 왜 늦었어 오늘? 어? 학교에서 늦게 왔다고? 맞아. 학교에서 늦게 왔었어.
가자. 유제 5-8. 5-8이래. 5-10. 그 다음에 5-13. 네. 잠깐만. 5-7. 그 다음에 5-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5-6번부터 시작해서 나 많이 못하네. 5-6. 그 다음에 5-14에서 5-16까지 합시다. 5-14 14, 15, 16 그리고 먹어봅시다. 세니 세는 일단 뒤로 좀 넘길게. 86에서 88 이렇게 합시다. 세니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 오케이?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